살살 열 대 맞을래, 세게 한 대 맞을래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강한 한 되게 대. 세게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. 조심을 하시고 옆에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미리미리 친해 두셔라. 오늘 나눠볼 얘기는 그러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은 것들 또는 뭐 그런 네. 사례들 같은 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러 가면 저희가 기장을 하는 업체든 뭐 이제 건너서 가게 되든 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. 대표님들이 당당하신 분들이 많으세요. 우리는 낼 거 다 냈어요. 잘못한 거 있으면 내야죠. 뭐 조사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세무공무원을 이렇게 만나게 되시면 약간 이런 포인트예요. 너 뭔데? 난 대표야. 약간 고압적으로 대하시기도 하고 써놓은 정보 그대로 주세요 하면서 그냥 조금은 미온적이게 대응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근데 뭐 세무조사가 어떤 형태에 따라서 조금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.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정기조사 업체다 라고 하면은 이제 5년에 뭐 4년에 뭐 그 한 번씩 있는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. 명치를 해간다든지 그렇죠. 뭐 이제 가져가신다든지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이런 떠가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되죠. 그때는 빠른 그러시면 판단이 안 되죠. 필요하십니다. 네. 네. 그리고 사실 당당했었던 대표님들도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몰랐어요. 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저는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세무라는 게 완전 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.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에 대해서는 대표님들께서 자신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틀릴 수 있다. 또 한 가지가 아는 분 통해서 하시려는 그런 거. 내가 누구 아는데 약간 이런 것도 약간은 이제 조금 지양해줘야 되는. 이제 국세청이 생각보다 많은 거를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사실은 인적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은 페이퍼로 일을 하던 어떤 좀 과거에 네. 요새는 전부 전산으로 신고하고 모든 정보들이 그 국세청에서 조회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산으로 하루 이틀 안에 되기 때문에 먼저 세무대리인과 먼저 이제 상의 후에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맞습니다.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저는 최근 사례는 그랬어요. 대표님들이 세법을 모르시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 내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30년 하셨다.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. 도움이 안 돼요.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. 관행이었다. 네. 근데 뭐 그런 것들.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내 과세 관행이었다. 그러면 다른 업체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네. 네. 이거는 자폭입니다. 사실 잘 모르시면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조사 들어갈 때 대표님들 또는 이제 담당자분들한테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리는 건 이거예요. 최대한 공손하고 포멀하게 대답하시되 모르겠는 거나 부연 설명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모르겠는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뭐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누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. 관행이었어요. 어쩔 수 없었어요. 그런 거는 하등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격식 있고 포멀 있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명확하게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. 저희가 세무조사 나갈 때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. 뭐 좋은 시계는 좀 풀으시고요. 뭐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가시고 그래도 그분들 만나 뵐 때는 격식을 차리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도대체 세무공무원이 뭔데?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막 사업이 너무 어렵다고 좀 저희 보수 좀 깎아달라고 맞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하면서 이제 뭐 끝나고 어디 가세요? 그럼 저기 그 명동에 저기 까르띠에 매장 예약해놔서 가야 돼요.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저희도 인간적으로 네. 좀 속으로는 그쵸. 고객이지만 네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조사관도 국가 행정을 하시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잘 봐달라는 게 아니고 장부나 이런 거는 사실 엉망인데 엉망인데. 막 불통차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. 이거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. 금통이 뭔가요? 특정 상호를 얘기하기 그래서 아까도 까땡을 바로 얘기했는데 네. 아무튼 여기에서 짚어야 될 게 세무공무원님들의 재량권. 그 재량이라는 게 사실 뭐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회색지대라는 게 꼭 있습니다.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항들. 네. 예를 들면 우리가 업체와 회의를 겸해가지고 뭐 식사를 한번 하셨는데 이게 과연 회의비인가 접대비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어렵습니다. 그 애매한 상황들에 대한 거는 세무공무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실 수밖에 없고 뭔가 조사가 나왔을 때도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과세와 비과세가 나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세무공무원의 재량은 너무 크고요.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재량권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
뭔가 소구 방안이라든가 납세자분들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서 나아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일단 대표님들께서는 최대한 공손하고 이렇게 공손한 말투로 대해주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.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대리인 동행하셔야 됩니다. 세무를 하는 사람들의 용어들이 있고 세무를 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는 각자의 의도가 있습니다.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야지 서로 간에 좀 효율적으로 덜 피곤해지죠. 맞습니다. 네. 되게 중요한 네. 일이에요. 중요한 내용입니다. 바쁘시면은 저희가 그분들 잘 맞춰드리면 또 금방 좋은 결과로 그냥 저희도 잘 해드리고 할수 조사 있는데. 공무원들이 파고들 시간이 없으신 그럴 수도 경우에는 있고. 그렇죠. 저희가 깔끔하게 자료 정리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먼저 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저희 이 정도는 잘못한 거 같은데 때려주세요, 때려주세요. 혼내주세요 하고 그냥 어차피 보시면 다 아실 거. 맞습니다. 네.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이유서를 쓸 때도 열심히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조사관님들 입맛에 맞게 잘 정리해드리면 되게 우리 입장에서도 편하고 조사관님 입장에서도 편한 맞습니다. 결과가 잘 네. 도출된다는 거죠. 세무조사 받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.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? 집에 S클래스가 있으시다면 그걸 집에 파킹해 놓으시길 바랍니다. 제네시스 빌려서 타고 가십시오. 네. 뭐 대표님 직접 안 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저희 얘기는 조금 더 성실한 마음으로 국세 행정에 좀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협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라. 그리고 당연히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대리인을 선임해서 꼭 선임하셔라. 가셔라. 예. 네. 로열 회계법인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. 저희 너무 맥락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맥락이 좀 부드러워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뭐 최근의 기조가 뭐 세무조사 적게 한다라고 좀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신규로 소득이 발생하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좀 빈도는 줄었지만 강도는 강해질 겁니다. 더 아프게, 그러니까 맞습니다. 살살 열 대 맞을래, 세게 한 대 맞을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강한 한 되게 세게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. 그런 분들은 더욱더 각별히 좀 조심을 하시고 옆에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미리미리 친해 두셔라. 일단 잘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행동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